자, 보자. 403페이지. 현주건조물 방화죄. 원봉암 사건에서 봤던 그런 범죄입니다. 자, 164조 구경만 하자. 안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불을 놓아, 불을 질러 이 말이겠지. 자,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집을 말하는 거겠지. 그 다음 사람이 현존하는, 그거는 가로로 묶어봐라. 사람이 현존하는, 가로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예, 건조물. 그 다음에 기차, 외우지 마라. 예,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그 다음에 기차, 전차, 자동차. 자동차는 동그라미 한번 쫙 쳐주고,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뭐 탄광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것을 소유한 자는, 참 일본식 말이지. 야, 일본에 이런 말 쓰나? 소유. 그럼 일본말로 그러면은 불태웠다, 불태워버렸다, 불태워버렸다. 어떻게 표현하냐? 뭐? 아, 그렇나? 뭐 이거 좀 비슷하네. 근데 하여튼 어쨌든, 자, 그냥 이거 불태웠다라는 말입니다. 소외한, 이 말은 불태운, 이런 말입니다. 그 자는 이제 무기 3년 이상 징역이 처하는데, 문제는 아까 가로친 거 있잖아. 사람이 현존하는 이 문구가 그 뒤에 있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등을 다 수식합니다.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도 뭐 이거 가지고 뭐 국어 문제 낼 일도 없고. 자, 자동차 있지. 자동차 안에 사람이 있는데 그 알고서 자동차에 방화를 한다면 현주건조물 방화죄로 처벌합니다. 이해가 되나? 사실은 자동차 자체는 건조물 아니잖아. 집 아니잖아. 그렇지만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현주건조물 취급해서 이렇게 현주건조물 방화죄로, 네, 아주 중하게 처벌한다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에서 많이 다룰 범죄다. 자, 사람이 현존하는 그 뒤에 건조물, 기차 이런 걸 다 수식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할 때 그 건조물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창고 등을 말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별 체크할 것도 없어. 2항 한번 봐봐. 1항의 죄를 범하여, 자,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상죄라고 했고, 체크하지 마라 이거는. 그 다음 거줄 것터물이 사망에 이르게 한 때 밑에다, 이거는 범죄명 적어 놓자. 우리 많이 언급했다.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원봉암 사건에서 주지스님 아내와 딸 원을 불태워서 죽인 데 대한 죄였죄. 잘 기억하고 있지?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사실 볼 필요 없어. 심심할 때 한번 보면 된다. 넘어가십시다. 어디를 보는가 하면 저 404페이지 핵심 판례 한번 보자. 핵심 판례. 자, 피고인이 방화서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의 주변과 피해자의, 자, 현관펜 딱 준비하고,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에다가 현관펜. 자, 살포라는 문구가 등장하는 판례는 요거 하나밖에 없을 거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마음씨 좋은 이웃 아저씨 사건이라고 했는데 기억나나? 기억 안 나? 예전에 실행착수 설명할 때 한번 안 했나? 자, 그 있잖아. 왜 옆집에 맨날 부부싸움을 하니까 그 말리러 들어간 아저씨가 있었잖아. 처음 듣나? 처음 들으면 지금 들으면 되고. 자, 이렇게 갑 남편이 있고 A 아내가 있습니다. A 아내가 있는데 맨날 첫날 막 부부싸움 하는 거야. 거의 매일. 그럴 때마다 이제 매일 그 부부싸움 말리러 들어간 참 마음씨 좋은 이웃 아저씨가 있었단다. 그래, 이날도 부부싸움을 하길래 또 말리러 들어간 거야. 근데 오늘은 좀 분위기가 틀려. 예. 얘가 바로 휘발유를 들고 온 그 집안에다가 다 이렇게 퍼붓고 있어. 그리고 들어간 B 몸도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온다. B 몸도 휘발유에 의해서 지금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상태야. 막 뿌리는 바람에 얘도 그 휘발유로 지금 뒤집어진 거야.
자, 그러니까 겁이 나서 그 집안에 있는 수도가에 갔대. 이제 옛날 그 재래식 집인가 봐. 수도가에 가가지고 자기 몸에 이렇게 뿌려진 휘발유를 갖다가 씻어내려고 하는데 남편이 요 적지 않게 살포된 요 피해자 몸에다가 라이터 불을 갖다가 당긴 거야. 그래가지고 불이 났습니다. 자, 요게 왜 쟁점인가 하면은, 봐라. 요렇게 집 자체에 이렇게 점화하지 않더라도 집하고 이렇게 밀착돼 있지, 비 아저씨는. 집하고 밀착돼 있는 이 비 아저씨 몸에다가 점화를 한 경우도 현주건조물 방아죄 실행착수가 인정된다라는 그런 판례입니다. 요게 아주 중요한 쟁점이다. 자, 그래서 피해자 몸에 적지 않게 살포에다가 행감을 딱 치고, 그 두 번째 줄 끝머리 피해자 몸에 불이 붙은 동그라미 그 밑에다 적어라. 피해자 몸에 불이 붙은 그 밑에 피해자는 요 집하고 밀착돼 있잖아. 밀착돼 있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현주건조물 방아죄 실행착수 인정이라고 적어두세요. 현주건조물 방아죄 실행착수 인정. 그래서 요 B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남편은 현주건조물 방아치상죄가 성립한 케이스다. 근데 이게 현주건조물 방아치상죄 성립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피해자 몸에 불을 붙인 경우라 하더라도 어떤 집에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경우라면은 현주건조물의 점화한 거하고 똑같이 현주건조물 방아죄 실행착수가 인정된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다. 그 다음 리얼만 안 논다. 핵심 판례는 아까 다 했고 그 다음 그 오른쪽 405페이지 현주건조물 방아치사상죄 이야기는 저번에 한번 엄봉암 사건에서 언급했으니까 이거는 가감하게 생략하도록 하는데 확인 한번 해볼까. 406페이지 내용은 보지 마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위다. 그런 내용은 다 총론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핵심 판례 2번 말고 요 3번 한번 보자. 자, 현관펜 두 번째 줄 빠져나오려는 마가 현관펜 요러면은 그 범죄명을 갖다가 그 밑에다가 적어봐라. 어떻게 돼? 딸둘 딸쓰리에 대한 죄책이지. 현주건조물 방아죄 플러스 살인죄 실체적 경합 딱 적어놓으면 되고 됐습니다. 그 정도 하면 돼. 그 다음에 407 공룡건조물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돼요. 일반 건조물 등 방아죄. 일반 건조물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창고를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반 건조물 밑에다가 딱 두 개만 딱 적습니다. 창고. 그 다음에 축사. 그러니까 가축들이 사는 축사. 이거는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창고 취급해서 축사에 방하라면은 원칙적으로 일반 건조물 방아죄가 성립한다. 됐나? 자, 근데 기왕에 축사 이야기가 났으니까 한번 보자. 자, 요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집. 우리 형법적으로는 현주건조물. 근데 이제 어떤 농가였는데 그 집 바로 옆에 축사가 있었답니다. 이제 그 소 키우는 집, 우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우사. 이거는 집 아니잖아. 일반 건조물이야. 요 창고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게 이제 집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가축들이 살고 있는 요 축사 우사에다가 방화 불을 당겼다면은 이거는 일반 건조물 방아죄밖에 성립하지 않습니다만은 실제 케이스 집하고 축사가 바로 이렇게 붙어져 있어. 그러니까 밀착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아까 피해자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된 그 사건하고 똑같이 판단합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집 옆에
밀착되어 있는 축사우사라면 그 축사우사는 뭐야? 요 집하고 연결된다. 집하고 연결된다 해서 이런 축사우사에 방화를 하는 경우는 일반 건조물 방화제가 아니라 뭐 현조 건조물 방화제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붙어져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가옥 일부 이런 표현이 나올 거야 아마 키워드. 그 가옥의 일부로 되어 있는 우사 축사에 방화를 한 경우는 일반 건조물 방화제가 아니라 현조 건조물 방화제가 성립한다라는 거. 막 그 정도 내용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법조문은 안 봐도 됩니다. 넘어가자. 408페이지. 뭐 타인 소유, 자기 소유. 이거는 지나친 뭐 법조문 문제니까 이거는 조금 더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언급할 부분이고 408페이지 일반 물건 방화제. 요거는 아주 중요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167조 일반 물건 방화. 자, 법조문 한번 보자. 불을 놓아 전 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유하여, 그러니까 현주 건조물, 그 다음에 이런 일반 건조물 아닌 다른 기타 등등 물건에 뭐 불을 지르면 성립하는 건데, 여러분들 책, 여러분들 옷, 이런 것들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펜, 자, 소유하여 공공의 위험에다가 동그라미 꽝. 공공의 위험. 자, 요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면 됩니다. 공공의 위험. 여러분들, 뭐, 심심풀이로, 예를 들어서 뭐, 머리카락을 갖다가 뽑는다. 뭐, 한, 머리카락, 머리카락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 뽑아가지고, 심심풀이로 거기에다가 라이터로 불을 붙입니다. 그럼 머리카락은, 뽑혀진 머리카락은 뭐야? 그렇지, 타지. 타는데, 법적으로 뽑혀진 머리카락이 건조물이가 뭐야? 여기서 말하는 일반 물건입니다. 이제 크게 객체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방화제 객체를 현조 건조물, 그 다음에 일반 건조물,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반 물건. 이게 이제 제일 이제 그 가벼운 방화제입니다. 근데 머리카락 불태웠잖아. 그러면 머리카락 불태웠다고 너 일반 물건 방화제 이렇게 공소제기되지 않습니다. 왜? 이 단어 때문에 그래. 공공의 위험이라는 요 단어 때문에. 자, 아까 현조 건조물에서는 공공의 위험이라는 단어가 아마 없었을 거다. 왜냐? 현조 건조물은 무조건 그냥 불을 지르면 무조건 성립되고 무조건 공소제기돼. 공공의 위험이 없어. 근데 일반 물건은 약간 경미한 객체다 보니까 이제 무조건 요게 경미한 객체인 일반 물건에 방화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소되기 되고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공공의 위험 그 개념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요 두 사건을 비교한다. 자, 김해평야 사건이 있고 쓰레기 사건이 있어. 쓰레기 사건. 요거는 사실은 시험에 등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고등법원 판례거든.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서 시험에 등장하지는 않는데, 요거는 대법원 판례 시험에 등장합니다. 자주. 등장하는 건 잘 알아줘야 되고. 근데, 왜 시험에 등장하지도 않은 요 사건을 갖다가 왜 설명하려고 합니까? 왜냐면, 공공의 위험이라는 요 문구를 갖다가 요 두 사건을 통해서 비교를 하면은 쉽게 이렇게 이해되거든. 그래서 공공의 위험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요 사건을 들어봐야 돼. 자, 어떤 경우냐? 갑이라는 애가 있는데 김해평야 알지? 집도 없어요. 그냥 김해평야 가면은 허벌판이야. 특히 이제 농사 다 하고 이제 농사 짓지 않을 때 그 평야 가보면은 그냥 허벌판입니다. 허벌판. 그 허벌판 한가운데 갑이라는 애가 주위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쓰레기 있지. 쓰레기를 갖다가 이렇게 긁어다가 모았어요. 허벌판. 집도 절도 없는 그 허벌판 가운데 쓰레기를 갖다가 긁어 모아가지고 불을 갖다가 질렀습니다. 방화.
쓰레기 태운다고. 그 다음, 요 진정한 쓰레기 사건은 이제 요런 경우. 을이 있는데, 얘가 주택가, 전봇대 밑에 그 떨어져 있는 그 쓰레기들 있지. 쓰레기들 갖다 다 긁어 모아다가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자, 일단 정리. 쓰레기는 현주 건조물이야, 일반 건조물이야, 일반 물건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 둘 다 일반 물건 방아죄로 공소제기 됩니다. 일반 물건 방아죄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하나는 무죄 나오고 하나는 유죄 나온다. 대충 느낌이 오지? 자, 이거는 무죄 유죄. 그럼 이거는 무죄. 이거는 무죄 유죄. 빨리. 이거는 유죄. 이거는 자. 지금 졸려서 지금 헛소리 하고 있대. 잘 봐라. 봐. 일반 물건 방아죄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법조문 확인하자. 167조. 아까 동그라미 친 거.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켜야 돼. 맞나? 자, 근데 잘 봐. 허브벌판에 주위에 집도절도 인적도 없어. 사람도 없어. 자, 이런 허브벌판, 김해평야 한가운데 쓰레기를 갖다가 불태운다고 해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겠냐, 발생 안 하겠냐? 공공위험이 발생하나, 발생 안 하나? 안 하지. 집도절도 없는데 뭐 그냥 얘 혼자밖에 없는데 무슨 공공이야. 사람이라도 뭐 많이 다니면 모르겠다. 공공위험 발생 안 하지. 그래서 무죄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거는 어디 있어? 주택가. 예, 주택가 전봇대 밑에서 불태워. 혹시 바람이 잘못 불면은 근처에 있는 주택으로 넘어갈 수 있지, 불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공공위험이 발생 불발생. 그렇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유죄. 저는 공공위험 발생 가능성이 없으니까 무죄. 이렇게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카락 심심할 때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불을 갖다가 이렇게 찔렀다. 왜 공소제기 안 당하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 공공위험이 없기 때문에. 예. 그 다음 그 정도 하면 되고 그 167조 또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게 있다. 그 2항 한번 보세요. 1항의 물건이 1항의 물건이 즉 일반 물건이 자기 소유 동그라미 딱 쳐라. 자기 소유. 자기 소유에 속한 때는 뭐라고 됐어? 3년 이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볍게 좀 쳐보라지. 그 위에는 1년 이상인데 이거는 3년이야. 그지? 자, 그래서 그 동그라미 1항 그 위로 가라. 동그라미 1항. 그 앞에 동그라미 1항 그 옆에 삽입시키십시오. 그 타인 소유라고. 일반 물건 방아죄는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타인 소유 일반 물건 방아죄는 조금 중하게,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아죄는 조금 경하게. 이렇게 규정돼 있다. 예, 근데 규정돼 있는데 뭐 이걸 갖다 지금 당장 외우라는 게 아니다. 요 쓰레기 사건의 이제 나중에 그 전말을 갖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구분되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사실 알아두십시다. 자, 어디를 보는가 하면 이제 쓰레기 사건 전말을 갖다가 이제 좀 알아봐야 되겠지. 409. 자, 핵심 판례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그 유명한 쓰레기 사건입니다. 현관펜 딱 준비하시고 쓰레기에다가 현관펜 첫 번째 줄 쓰레기.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네. 자, 이제 여기서 체크하자. 이거 일단 일반 물건 방아죄는 된다, 그지? 일반 물건 방아죄인데 문제는 요거야. 타인 소유 일반 물건 방아죄인지, 그래서 중하게 처벌되는지, 쓰레기가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아죄인지, 그래서 경하게 처벌되는지, 요걸 갖다가 이제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돼. 자, 근데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지금 쓰레기를 태웠지. 물어보자. 상식적으로. 쓰레기 타인 소유가? 다른 사람이 버린 건데 무슨 타인 소유야? 그렇다고, 그렇다고 자기 소유가? 아니지. 쓰레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타인 소유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 소유도 아닙니다.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주인 없는 물건, 이런 뜻으로 무주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보면은 뭐, 무주물 일반 물건 방아죄 이런 규정은 없어. 타인 소유 아니면 자기 소유야. 그러면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벌할까? 이제 판사들이 고민에 빠졌는데 그냥 결론은 그거야. 피고인 조금 가볍게. 피고인 가볍게. 결국 무주물인 쓰레기를 타인 소유로 중하게 처벌했던 게 아니라 뭐다?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아죄로서 가볍게 처벌한 케이스입니다. 요거 마무리 지어놔야 된다. 현관펜. 두 번째 줄 자기 소유에다가 현관펜. 자기 소유. 그 다음에 연소죄. 연소죄, 이것도 뭐 순전히 그냥 법조문 문제로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연소죄는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습니다. 뭐 지금 외우지 말아요. 그냥 한 번만 들으면 돼. 한 번만. 여기 일반 건조물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반 물건 있다. 기본적인 구조가 이래. 자, 갑이라는 애는 처음에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자기 소유 일반 물건에다가 방화를 한 거야. 요게 전제 조건이다. 연소죄의 전제 조건. 근데 바람이 훅 불어가지고 누구 소유? 누구 소유일까? 타인 소유의 이런 대로 번져나간 것이야. 그게 바로 연소죄입니다. 기본 구조가. 근데 뭐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일반 물건에 이제 번져나간 것인데, 현주 건조물도 이제 현주 건조물도 타인 소유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규정이 돼 있어.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기 소유 물건에 방화를 했는데 번져나가지고 타인 소유의 것으로 크게 이렇게 불길이 번져나간 경우를 연소죄로 처벌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법조문은 볼 필요 없다. 넘어가지. 그 다음에 방아죄 예비 업무 처벌한다라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 410페이지 준방아죄 있는데 거의 안 노겠지. 그래도 진화방해죄 구경은 한번 해봐야지. 경찰관 되실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불을 갖다가 이렇게 끄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방해하는 놈들 처벌하는 겁니다. 그 다음 412 폭발성 물건 발제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자, 아까 폭발물 사용죄라는 게 있었지. 근데 폭발성 물건 발제는 뭡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폭발물은 애시당초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만든 물질을 말합니다. 근데 요 폭발성 물건은 뭐냐면은 원래 사람 죽일 목적이 아니야. 사람한테 요긴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원래는. 근데 사용 방식에 따라서 터져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 그런 거 갖다가 폭발성 물건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봐봐. 암기하지 마라. 보일러, 고압가스. 솔직히 사람한테 필요하잖아. 그지? 보일러, 고압가스 필요한데, 요거 이제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 이런 걸 갖다가 폭발성 물건 이렇게 표현한다. 판례가 없으면 안 봐도 돼. 413 진짜 안 봐도 된다. 가스 전기 방류죄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자. 그 다음에 가스 전기 공급 방해죄 넘어가고, 414화 방화죄는 당연히 고의범인데 실화죄는 당연히 과실범이 되겠지. 실수로 불을 갖다가 내면은 이제 실화죄로 처벌합니다. 이것도 옛날 그 과실범 할 때 다 했어. 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실화죄 있다라는 정도만 아십시다.
그리고 저 밑에 핵심 판례 1번 있는데 이거는 사실 재형법정주의 판례. 예. 재형법정주의 판례 하면서 이제 볼 건데 일단 교과서 그 법조문의 표시를 한번 해보자. 무슨 말인가 하면 170조 그 법조문입니다. 저 위에 170조 2항 한번 보세요. 과실로 인하여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이라는 말 있지. 그거 가로로 묶으세요. 이거 뭐 국어 문제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래도 나오니까 대비를 해야 되겠지. 국어 문제예요, 국어 문제. 가로를 묶었지. 그 다음에 그 뒤에 두 개 동그라미. 166조 동그라미. 또는 동그라미. 그 다음에 167조 동그라미. 자, 국어 문제. 몰라. 나는 국어를 잘 못해서, 국어적으로는 뭐, 어떻게 수식하는가 모르겠는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걸 갖다가 뭐, 꾸미는 말. 뭐, 형용사 구 이렇게 표현한다면서? 예. 자, 근데 한번 물어보자. 요거, 지금 166조 또는 167조 앞에 요거 꾸미는 말 형용사 구가 있는데, 요것이 167조만 수식할까? 안 그러면, 요것이 167조도 수식할까? 이 문제입니다. 근데 166조, 이게 뭐고, 167조 뭐고, 이건 몰라도 돼. 뭐, 그거 가지고는 장난 안 친다. 몰라도 되고, 문제는 또는 앞뒤로 어떤 단어가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 형법 조문에서 이런 두 단어 앞에 형용사, 그러니까 어떤 꾸미는 말, 수식구가 있다면, 요 꾸미는 말은 요것만 수식하냐, 요것만 수식하냐. 이 문제입니다. 요것만 수식하냐, 요것도 수식하냐. 자, 우리 판례 결론에 따르면요, 요 자기 소유에 속하는 166조, 요것만 수식하지, 요거는 수식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167조 앞에 삽입시켜라. 이거 피고인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 형법 조문 해석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하마 까딱하면은 뭐 징역을 갖다가 받을 수 있고 또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니까 이 글자 해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즉 분명히 우리 판례는 요 앞부분 166조만 수식하기 때문에 요 167조는 자타불문, 즉 자기 또는 타인 소유 다 포함하는 167조래.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은 실수로 타인 소유, 요게 뭐냐면 일반 물건이야. 아까 그 쓰레기 같은 일반 물건. 어떤 사람이 실수로 타인 소유 일반 물건을 갖다가 불태웠대. 그렇게 공소제기 되는데 그 피고인이 주장한 게 뭘까? 판사님, 자기 소유에 속하는 167조까지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를 태웠어? 자기 소유야, 타인 소유야? 자기는 타인 소유 이걸 태웠기 때문에 나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미친놈이죠. 그랬더니 우리 판사가 뭐래? 아니다. 자기 소유에 속하는 요 앞부분, 요거는 일반 건조물인데 이거는 심하고 상관없으니까 무시하고 자기 소유에 속하는 앞부분만 수식하지 167조는 수식 안 한다. 즉 167조는 자기 소유, 타인 소유 불문이다. 그래서 니는 처벌. 이렇게 결론 나왔던 사건이에요. 가수원 실화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음에 판례할 때 보도록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 넘어가자. 416 일수죄가 나오는데 안 봐도 돼 사실은. 근데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야지. 일수죄 뭘까? 금방 우리가 배웠던 게 불로서 집을 태우고 불로서 사람을 죽이면 성립하는 범죄였잖아. 근데 일수죄는 뭘까? 설마 일수놀이 하는 놈들 처벌하는 거겠나? 그건 아니겠지. 자, 일수 뭐겠나? 물을 넘겨서, 일자가 넘길 일자. 물을 넘겨서 사람을 죽이고, 물을 넘겨서 집을 갖다가 이렇게 뭐 파괴를 해가지고, 재산상 피해를 야기시킨 놈들 처벌하는 거다. 자,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판례가 없어. 있을 수가 없지. 댐이 있다. 댐 그 아래에 어떤 마을이 있다. 당연히 이제 댐에는 아주 엄청난 양의 물이 저장됐겠지. 물이 있다. 근데 갑이 그 마을 주민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갑이 열받는다고 마을 주민들을 갖다가 전부 다 수장시킬 생각으로, 예, 수장시킬 생각으로 댐을 갖다가 이렇게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물을 넘어오게 해서 결국 이 마을 주민들, 마을 집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예, 없애버리는 행위. 이걸 갖다가 이제 일수죄로 이제 처벌을 하는데, 시험하고는 상관이 거의 없다. 나올 가능성 0.001%. 넘어가지. 안 나온다. 다만 저 뒤에 요거는 나온다. 요거는 일수죄 말고 물론 이게 또 일수죄 종류인데 일수행위하고는 조금 틀린 거요. 요거는 판례가 있어. 419페이지 한번 펼쳐봐봐. 수리방해죄라는 것은 판례가 있어서 나올 가능성은 있다. 한 10%. 그래도 0.1%는 아니잖아. 예, 10%. 자, 요 범죄는 이런 범죄입니다. 수리 마수리 할 때 그 수리가 아니라, 자, 글자 그대로 수리, 물의 이익. 예, 물의 이익을 방해하는 놈들 처벌하는 거야.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는 농경 사회였지. 예, 주로 이제 농사 짓고 이렇게 살아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요거 만들어 놨어. 요새는 이렇게 해서 거의 없겠지만은. 자, 이제 A가 뭐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 지려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잖아. 근데 뭐 하늘에서 제때 비가 와주면 참 고맙는데 그 마음먹은 대로 안 내리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 그 조상님들께서는 자기 밭에다가 밭의 옆에 바로 옆에 물 웅덩이를 파놓습니다. 미리 비 많이 올 때 받아두겠다 이거지. 예. 받아둬서 이제 저장을 딱 시켜놨어 얘가. 나중에 이제 가뭄 될 때 쓰려고. 그런데 이 물을 갖다가 얘가 그냥 빼가 쓴 거야. 지는 물웅덩이 파지도 않아놓고, 남이 애써서 파다 놓고 물을 갖다가 애써서 저장시켜 놨는데 그거 빼먹는 놈들 처벌하기 위해서 사실을 만들었어. 수리방해죄라는 것은. 근데 요새 이런 경우가 있나? 없지. 예. (420페이지) 봐봐라. 핵심 판례. 1번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아주 언제적 판례고 몇 년도 거야? 그렇지. 아주 그냥 아주 오랜 옛날이지.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보자. 하수 사건, 하수에다가 연관편. 잘 봐라. 과연 이런 경우도 수리방해죄가 되는가? 이런 경우 과연 물의 이익이 있는가 봐봐. 참 이거는 이제 시험이 나올 수 있다. 최근 판례니까. 그래, 최근 판례도 아니지. 2001년도 거니까 비교적 최근 판례 맞네. 수리방해죄 판례 중에서는. 자, A 집이 있는데 A가 이제 다 쓰고 버리는 물 있잖아. 설거지하고 이제 버리는 물을 갖다가 뭐라고 하노? 그렇지, 하수라고 하잖아. 지금 우리가 필요한 물을 뭐라고? 상수라고 하고, 그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수리는 상수에 있을까, 하수에 있을까? 물의 이익은 하수에 있냐, 상수에 있냐? 우리가 필요한 물의 이익. 그래, 요거지, 요거. 만약에 갑이라는 애가 상수도관을 갖다가 파열시켜가지고, 이거 상수를 못 쓰도록 했다, 처음부터. 그러면은 수리방해죄 성립합니다만은, 요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 그게 아니야. 얘가 이제 다 쓰고 그 버리는 거 있잖아. 설거지 다 하고 버리는 거, 하수를 갖다가 이렇게 나가지 못하게 하수도관을 갖다가 이렇게 부순 겁니다. 근데 하수에는 물의 이익이 있나 없나? 네 하수 쓸래? 하수로 물 마실래? 자, 하수를 갖다가 못 내려가게 한 것은 수리방해죄하고는 상관이 없다. 수리할 때 요 수는 상수물을 말합니다. 상수. 그래서 하수에다 연관편 치고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에다가 줄 빡 꺼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421 교통방해죄. 요거는 실무적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많이 적용시킬 그런 법조문이야. 그래서 잘 알아둬야 돼. 와, 실무적으로 어떤 경우에 많이 적용하게 됩니까? 이런 경우. 서울에도 불법 시위 자주 일어나지? 그지? 너 체류탄가스 마셔봤나? 안 마셔봤나? 그 맛있는 건데 그걸 왜 안 마셔봤을까? 너는 체류탄 안 마셔봤나?
한번 맛보게 해야 되나? 자, 요 우리 서울에 중요도로들 있지, 아주 많지. 예, 중요도로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자 불법 시위대들이 뭐 수백 명, 수십 명 불법 시위대들이 아예 정거를 하면서 뭐냐, 화염병을 던집니다. 전 차선을 다 가로막고. 그럼 차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나 없나? 못하지. 바로 요 놈들한테 적용하는 게 교통방해죄야. 예, 요 놈들한테 실무적으로 많이 적용하게 될 겁니다. 자, 422번 조금 더, 422페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금방 그런 경우 요 일반 도로를 갖다가 막고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했지. 이럴 때 적용하는 게 구체적으로 일반 교통방해죄입니다. 한번 보자. 법조문 185조 보세요. 일반 교통방해죄. 육로라고 돼 있는데 육로 동그라미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야지. 육로 동그라미하고 그 밑에다가 이꼬르 공로라고 적어라. 공로. 우리 서울 시내에 이렇게 쫙쫙 이렇게 그 깔려져 있는 그 차도 있지. 차도 그게 다 공공도로잖아. 조금 더 줄여서 공로. 예. 여기서 말하는 육로는 바로 공공도로, 공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수로 교량. 이게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자, 그 수로 또는 교량을 송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이렇게 처벌한다. 됐지? 우리는 육로만 신경 쓰면 된다. 수로를 막아가지고 뭐 이렇게 일반 교통방해죄 성립한 케이스는 없어. 교량도 없고. 자, 그 밑에 객관적 구속요건 파트 중에 저 니은번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십시다. 육로라는 것은 이꼬르 뭐다? 공로라고 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 혼자만 이용하는 사로는 해당되나 안 되나? 해당 안 돼. 그래서 그 밑에 봐봐. 그 육로 첫 번째 조건 터머리 불특정 다수인과 차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그렇지, 공공성에다가 줄박.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용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말한다. 그리고 자, 그 터머리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불문한다. 줄박.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거든. 가끔씩. 요게 지금 공로야. 공로로 사용된 지 50년. 50년 동안 요거는 지금 공로로 사용되고 있다. 예, 차들이 왔다 갔다. 예. 자, 공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요 공로로 사용되고 있는 요 토지가 갑 사유지였답니다. 얘 사유지야.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 얘가 이제 뭐 잠깐 이제 해외에서 한 몇십 년, 한 50년 정도 사는 사이에 국가에서는 이거 뭐 주인 없는 땅이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개발해가지고 도로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이제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사유지야. 예, 등기부 딱 떼보니까. 그래, 이제 얘가 한국으로 이제 귀국합니다. 그래, 이제 자기 이제 사유지 어떻게 됐는가 이제 확인하러 갔는데, 막 공로로 사용하고 있거든. 열받잖아. 자, 자기가 이 공로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자, 얘가 요 가운데, 이거 내 땅이야. 함부로 사용하지 마. 라고 하면서, 요 땅에다, 그러니까 땅 위에다가, 공로 위에다가 바위 덩어리를 일단만을 갖다 딱 이렇게 갖다 놓는다면, 얘가, 자, 일반 교통방해죄 처벌할까, 못 처벌할까? 처벌입니다. 알겠지? 일단, 봐라.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공로로 사용되고 있으면, 아무리 소유자라 하더라도 이거 방해하면 안 돼.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고?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법원으로 가야 돼. 법원으로 가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자기 땅을 되찾아오든지, 안 그러면 뭐 국가 배상을 청구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지. 지가 그냥 마음대로 바위를, 그 다음에 무슨 트랙터, 트럭, 이런 거 갖다가 그냥 아예 차단하고 있다. 그러면 얘가 먼저 교도소 갑니다. 일반 교통방해죄로.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 사실상 평온. 그렇지. 사실상 평온하게 이렇게 공로로 사용되고 있으면
아무리 소유자라 하더라도 방해하면은 처벌한다. 알겠지? 예, 그런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 판례는 다음 보고, 오른쪽 4번 판례는 간단하니까 한번 보자. 트랙터, 철책 펜스, 동그라미, 꽝. 트랙터, 철책 펜스. 이제 자기 옆에서 무슨 큰 대규모 공사를 했나 봐. 그래서 자기 집에 금이 가니까 열받아가지고 그 공사 차량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막은 건데, 잘 봐라. 트랙터, 철책 펜스. 이거는 하드 소프트. 처벌 처벌. 그렇지, 요거는 처벌이야. 근데 얘가 한 가지 더 행위를 했습니다. 그 밑에. 자, 차량들의, 자, 앞을 가로막고 앉아서에다가 동그라미. 요거는 총으로? 칼로? 아니, 이거는 맨몸으로 라고 삽입해라. 그 가로막고 앉아서 앞에다가 맨몸으로. 자, 요거는 위에 트랙터, 철책 펜스하고 비교했을 때 하드 소프트. 자, 이 사람은 두 가지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 위에 하드하게 트랙터, 철책 펜스를 설치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어떨 때는 이렇게 맨몸으로 이렇게 막은 거야. 맨몸으로 막으면은 그 공사 차량들이 그대로 발라서 그냥 죽이면 되지. 죽이면서 가면 되잖아. 그래서 맨몸으로 막은 것은 그렇게 위험성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점은 무죄로 끝났습니다. 불처벌. 그 다음 행위태양 이런 것들은 보면 안 된다. 핵심 판례 1번 봐봐라. 이런 표현 나오면 처벌이야. 세 번째 쪽은 더 머리 봐라. 지금 이제 골목길이 공로였는가 봐. 사용되고 있는데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행한 표현. 이런 표현 나오면 처벌일까 부처벌일까?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거. 바위를 갖다 놨다 뭐 이런 거야. 처벌구나. 이런 표현 나오면 처벌이라니까. 이것도 다 팁이다. 그 다음 424 뭐 안 놉니다. 그 다음 오른쪽 기차 등 전복제. 요거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번 보자. 187 180조. 자, 사람이 현존하는 에다가 가로로 묶어라. 그러니까 요 현존하는은 그 뒤에 여러 그 교통수단들 있지. 예, 여러 교통수단들을 다 수식합니다. 기차, 전차, 자동차, 예. 자동차 동그라미, 선박 동그라미, 항공기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치고는 다 판례가 있어. 자, 보자. 그 다음에 그 행위 한번 보겠습니다. 행위. 전복에다가 동그라미. 매몰에다가 줄 바꿔두고, 예. 추락 동그라미하고 파괴 동그라미. 동그라미 찍어는 다 판례가 있어. 자, 한번 보자. 이거, 일단, 이거 신문 기자들도 이 용어를 갖다가 혼돈해가지고 잘못 기사를 작성합니다. 한번 물어보자. 혹시 전복과 메모의 차이 아나? 전복과 메모의 차이. 자, 이번에 세월호 사건 있었지? 벌써 몇 년, 1년 전이가? 2년? 5년? 1년, 2년? 2년 전인가 하여튼, 2년 전인가 하여튼, 몇 년 전이지? 몇 년 전인데, 세월호 사건. 세월호 전복했다라는 표현이 맞아? 세월호가 매몰되었다라는 표현이 맞아? 그럼 이 차이 알겠네? 오, 대단한데? 이 차이가 뭐야? 오, 그렇지. 맞아. 전복은 이렇게 뒤집히면서 깔아앉는 거. 메모로 그러면 뭐겠냐? 그렇지. 요 배 바닥 구멍이 뚫어서 그대로 그냥 가라앉히는 거. 뒤집히는 것을 전복. 그냥 그대로 가라앉히는 것을 매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때 옛날에 세월호 그 사건 그 기사를 그 기사를 작성한 그 기자들 중에 몇몇 놈은 이걸 갖다 구분을 못해. 예, 그 당시 이제 세월호가 매몰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식하게. 세월호는 뒤집히지. 그대로 가라앉았나? 그렇지.
그렇지. 뒤집혔잖아, 결국. 그러니까 세월호는 전복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야 돼. 무식자이 하여튼. 기자라는 놈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유. 자. 하여튼 그 기자들 중에 기레기들이 많아. 기레기. 기자 뭐? 기자, 기레기가 뭐고? 그렇지. 그 어디 업체 가가지고 사장한테 뭐, 야, 너희 업체 비밀을 안다. 뭐, 기밀을, 뭐, 비리를 안다. 이렇게 하면서 뭘 뜯어내? 돈을 뜯어내. 그런 놈들을 기레기라고 합니다. 또 이런 거 좀 모르는 애들, 무식한 놈들. 자. 그 정도 하면 되고. 그 다음 내가 아까 파괴 동그라미 쳤지.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봐. 426페이지 핵심 판례. 뭐 1번은 보면은 알 거고. 자. 보면 안다라는 것은 처벌. 봐봐. 선박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선박을 메모시켰으나 처벌. 그래. 끝이야. 예. 그 다음 2번. 이거는 이제 조금 설명을 필요로 하는 판례다. 근데 간단하다. 자, 파괴라는 글자 의미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 형법에 이제 형법 법조문에 이제 괴자 들어가는 게 두 개 있지, 두 개. 파괴하고 뭐. 그렇지, 손괴. 오. 자, 이 두 개가 있는데 느낌상 한번 봐봐라. 대, 소 판단할 때 파괴는 대, 소야. 대. 손괴는 맞지? 그런 느낌 들잖아. 근데 이걸 갖다 몰라가지고 어떻게 공소제기 했는지 아냐? 이 태안반도 이제 기름 유출 사건인데, 자, 봐봐. 지금 큰 유조선입니다. 몇만 톤이야? 14, 100이지, 100. 14만, 14만이, 아니, 나는 눈이 잘못됐다. 지금 졸려가지고 눈이 잘못됐어. 하여튼 14만 톤. 큰 배지, 큰 배. 자, 근데 봐봐라. 뭐 10만 톤이다, 하여튼 몇백만 톤이다 상관없다. 큰 유조선 중에 요렇게 만든 놈이야. 자, 어떻게 만드는가 봐라. 두 번째 줄 봐봐. 유류탱크 일부에 동그라미, 구멍이 생기고. 선수 마스터. 이 뭐냐? 그 뭐 돛대인가 그렇다면서. 예, 선수 마스터. 동그라미. 위성통신 안테나 동그라미. 항해등 동그라미. 요걸 갖다가 일부 파손한 놈이야. 자, 손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 파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 금방 그거는. 파괴가 이게, 야, 봐. 아까 10몇만 톤. 14만, 뭐 몇천 톤, 그 유조선 중에, 이거야, 뭐 기름 탱크 일부 구멍 생기고, 선수 마스터 이거 좀 부러뜨리고, 그 다음에 뭐, 안테나. 안테나 이거 좀 부러뜨리고, 그 다음에 항해등, 이거 좀 부러뜨린 거야. 요런데 이거 갖다가, 야, 파괴라는 말이 맞아? 손괴라는 말이 맞아? 그래. 근데 이거 갖다가 선박 파괴죄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죄 유죄. 선박 손괴죄는 없고 그냥 손괴죄야 그냥.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선박 파괴죄다라고 해서 공소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죄 유죄. 무죄는 오지. 바보들. 그러니까 형법 모르면 되겠나 안 되겠나? 파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교통방해 치사상죄인데 혹시 네, 기대하고 있다. 기대. 자, 혹시 우리 총론에서 배운 성수대교 사건 기억하고 있는 사람? 기억난다고 해줘. 진짜가. 오, 성수대교 본 사람? 니는? 솔놈들 아니구만. 총리에서 올랐지. 자, 기억을 되살리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 그림 한번 그려보자. 그 공사 관계자들 그 가벌병이 이 부실공사 해가지고 전부 다 달리던 자동차들 다 이렇게 꼬라박혀서 죽였지. 죽였습니다. 그때 세 가지 범죄가 성립했다고 했는데 고의범은 아니고 오늘 배운 거, 자,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했잖아. 부실공사 해가지고. 그게 뭐야? 일반, 그렇지, 교통방해죄. 그 다음,
비행기를 추락시킨 게 아니라 뭘 추락시켰어? 요 사건이 없었더라면 대체 이런 게 있었는가 모르고 갈 뻔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했다. 뭐야?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세 가지 범죄. 자,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오늘의 하이라이트,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1시간 하고 나머지 1시간은 그 기출 해설 하도록 하자.